파트 5. 고난은 쓴 약이다. 좌절하지도 휩쓸리지도 마라. 힘들수록 움직여야 살 길이 열린다. 질병도 움직여야 개선되고 암담한 미래도 움직여야만 좋아진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방 청소라도 하고 하다못해 산책이라도 해야 한다. 분주히 움직이다 보면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할 기회도 찾아온다. 인간의 뇌는 과장도 심하고 엄살도 심하다. 뇌 부위 중에서 전두엽은 미래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씨를 뿌려 농사를 짓고 훗날을 위해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작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전두엽이 발달했기에 가능하다. 전두엽이 손상되면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고 불과 10분 전에 본 사람도 기억하지 못한다. 전두엽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런 전두엽이 용한 점쟁이는 아니다. 오히려 돌팔이에 가깝다. 예를 들면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가가 길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었다면 몹시 기뻐하며 왠지 사업이 잘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에 젖는다. 그와 반대로 10,000원짜리 지폐를 잃어버렸다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사실 100억짜리 프로젝트와 10,000원을 줍고 잃어버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종종 있다. 나의 간절한 소망과는 반대로 통장은 점점 가벼워져만 간다. 얼마 전에 면접을 봤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모처럼 용기를 내서 회사에 전화했다가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이라도 듣게 되면 눈앞이 깜깜해진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결혼할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는데 왠지 파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평생을 백수로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친구들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거절하고 명절 때가 돼도 부모님 뵐 면목도 없는 데다 친지들이 흉볼 것만 같아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지내는 사이에 서서히 외톨이로 전락해간다. 그러나 삶이 힘들수록 어쩐지 마음이 움츠러들수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세상은 정보화 시대이다.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모르던 사람들까지 제 발로 찾아와 고급 정보를 전해준다. 반면 공공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친했던 친구마저 발길이 뜸해진다. 그나마 간간히 들어오던 정보마저 끊기면 정말로 살 길이 막막해진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 무언가를 구하는 매 순간이 곧 그것을 만나는 순간인 거야. 부자를 꿈꾸는 사람은 지갑이 텅 비어 있어도 궁색해하거나 어깨를 움츠리지 않는다. 이미 마음속은 부자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꿈을 꾸는 사람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 계속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스크 환자 중에서도 병을 키우다가 응급실로 실려오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리가 당기고 아프며 저릿저릿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압박의 강도가 강해지고 점점 통증도 심해진다. 움직이면 아프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예 누워서 꼼짝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근육과 인대가 점점 굳어져 관절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활동하지 않으니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심부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어쩌다 몸을 움직이면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다.
방송이나 강연 중에 50견으로 팔을 못 쓰는 환자나 누워서 꼼짝 못하던 디스크 환자를 20여 분 만에 일어나 걷기 할 때는 주로 동작 침법을 사용한다. 동작 침법은 한방의 응급치료법으로 경혈에 침을 놓아 심부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덜어주는 것이다. 안 쓰던 몸을 사용하게 되면 뭉친 근육과 인대도 풀어지고 혈액의 흐름도 점차 좋아져 치료가 한결 수월해진다. 질병도 움직여야 개선되고 암담한 미래도 움직여야만 좋아진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방 청소라도 하고 하다못해 산책이라도 해야 한다. 뇌는 발바닥에 자극을 받아야 산소가 공급되어서 활동이 왕성해진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뇌세포가 활발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난다. 분주히 움직이다 보면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할 기회도 찾아온다. 예전에 하이힐을 자주 신어서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 중에 패션 모델이 있었다. 그녀의 원래 꿈은 교사였다. 그녀가 모델이 된 것은 우연이었다. 그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라며 몹시 좌절해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다. 그리고 모델 오디션을 보러 가야 하는데 몹시 떨린다며 같이 가달라고 제의를 해왔다. 그녀는 친구의 제안이 내키진 않았지만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따라 나섰다. 그런데 친구는 떨어지고 디자이너의 눈에 띈 그녀가 패션 모델이 되었다.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답이 주어져 있는 사지선다형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서술형 시험지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에다 무엇을 쓰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무력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훌훌 털고 일어나 삶이란 넓은 답안지를 발로 뛰어다니며 빽빽하게 채워나가 보자. 첫걸음을 떼고 나면 의외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자신 있게 답안지를 채워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편안함을 추구하면 삶이 불편해진다. 현대인의 질병은 지나치게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계단이 귀찮아 2, 3층을 이동하는데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지하철 대신 택시를 이용한다. 그런데 이런 편안함을 찾다 보면 건강이 망가지면 물론 마음의 근육도 약해진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 의약품과 의료기술이 꾸준히 발달하고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 평균 수명 100세 시대도 멀지 않아 보인다. 언론에서는 무병장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다수 성인 남성들이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비롯해서 한 가지 이상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거리에 나가보면 번듯한 건물에는 여지없이 각종 병원이 입주해 있다. 종합병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응급실은 환자들로 미어터질 지경이다. 우리 병원만 하더라도 10대 청소년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환자들이 찾아온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습관을 잘못 들여서 20살도 채 안 된 청소년이 목 디스크로 고통스러워하고 늘씬해지고 싶은 욕심에 하이힐만 신고 다녀서 30도 채 안 된 아가씨의 한쪽 어깨가 기울어져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책상에만 앉아 있어서 어깨가 축 처지고 노인처럼 등이 굽은 직장인도 허다하다. 또한 자가 운전자가 늘면서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무리한 운동으로 무릎 관절이나 팔목 관절 등의 이상이 와서 병원을 찾기도 한다. 현대인의 질병은 지나치게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귀찮아 2, 3층을 이동하는데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지하로 내려가기가 귀찮아 지하철 대신 택시를 이용하며 10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자가용을 타고 이동한다.
마트에 가서 장 보는 일도 귀찮아서 인터넷으로 장바구니를 배달시키는 세상이니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의학에서는 암을 과식과 영양 과다 때문이라고 본다. 조금 전에 먹은 음식이 채 소화되기도 전에 기름진 음식을 다시 먹어대니 몸이 불어나고 장기들이 과다한 영양분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몸속에 노폐물처럼 차곡차곡 쌓이니 어찌 병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중용에 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을 거르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맛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으면 비만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을 불러온다. 운동은 몸에 좋지만 지나치면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이 와서 안 하느니만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서 꼼짝하지 않으면 관절이나 근육이 약해진다.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중도주의를 택해야 한다. 인류는 사냥이나 채집, 농사를 지으며 오랫동안 살아왔다. 문명의 발달로 육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몸을 꾸준히 움직여줘야 신체 기능이 제 역할을 한다. 웬만한 거리나 5층 이내의 빌딩은 걸어다니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다. 현대인의 질병을 불러오는 두 번째 요인은 스트레스이다. 인체는 어느 부위든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스트레스란 외부 자극에 대한 생체 반응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자극을 받으면 방어한 뒤 적응해야 하는데 과다한 스트레스로 방어가 되지 않아서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인체의 균형이 무너지며 질병이 찾아온다. 동양의학 고전인 영추의 백병시생편에 이런 구절이 있다. 풍우, 한서 등의 사악한 기운은 체내가 허약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 자체가 사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갑작스레 찬바람을 쐬거나 폭우를 만나도 병에 걸리지 않는 까닭은 체내가 허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악한 기운 그 자체로서는 사람이 상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각종 바이러스가 침입해 들어오면 방어기제가 발동한다. 심신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방어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 따라서 심신이 건강하면 외부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체는 평형거울처럼 균형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체제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고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했다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바이러스와 한바탕 전쟁을 치렀음을 의미한다. 심신이 건강한 사람은 구토나 설사를 함으로써 균형을 되찾지만 허약한 사람은 구토나 설사가 머지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주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인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밀려왔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스트레스를 다스리려면 4가지 기술을 익혀야 한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리 짜증나고 불안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식사를 걸러서는 안 된다. 혈당이 떨어지고 몸이 다운되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과음을 하거나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피해야 한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인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세 번째, 가슴이 답답하거나 울화가 치밀 때는 산보를 하는 게 좋다. 길게 심호흡을 하면서 공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스트레스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순간적으로 무너졌던 심신의 균형을 되찾게 된다. 네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상 모든 일은 낮과 밤처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흥분도 가라앉고 체내의 자율신경계도 이내 제자리를 찾아간다. 세상의 질병은 수없이 많지만 건강은 단 하나뿐이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삶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지는 법이다. 항상 중용을 잃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혜를 발휘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무병장수를 누릴 수 있다. 프로가 되려면 기본기가 확실해야 한다. 병원을 운영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수없이 만났다. 주로 의사 대 환자로서의 만남이었지만 그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부드러운 대인관계의 기본기가 잘 닦여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려면 기본기를 제대로 익혀야 한다. 학문도 기본이 제대로 잡혀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수영이든 볼링이든 테니스든 간에 처음 배울 때 자세를 제대로 익혀야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 기본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추어를 벗어나기 힘들다. 대인관계에도 기본기가 있다. 호감에 사는 4가지 비법과 반감에 사지 않는 3가지 비법을 합쳐서 미인대칭 비비불이라 한다. 한국 카네기 센터 대표로 있는 최염순 씨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 미소는 행복하게 한다. 인사는 마음을 열게 한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게 한다. 칭찬은 용기를 심어준다.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라. 비판하기보다는 협조하라. 불평보다는 칭찬하라. 위의 비법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천하려면 상당히 어렵다. 인류는 적자 생존의 법칙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미소는커녕 얼굴이 굳어지면서 경계부터 하게 된다. 내 편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구분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약점을 찾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젊고 건강한 짐승을 공략하는 것보다 상처 입고 병든 짐승을 공략하는 게 사냥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인 대칭 비비불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다. 그래서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 만약 성공을 꿈꾼다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아침에 거울 앞에서 3번씩 미소 짓는 연습을 하자. 행복한 하루가 시작된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기 전에 주민이든 경비원이든 간에 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자.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든다. 일주일에 한 명씩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자. 이해심도 넓어지고 대인관계도 넓어진다. 하루에 3번은 칭찬하자. 칭찬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서 즐겁게 일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까지 전해진다. 비난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는 비난 노트를 만들어서 비난할 일을 적자. 노트 옆면에는 반대 입장에 서서 변론하는 글을 적는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비난할 일도 줄어든다. 일주일에 한 차례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협조하자.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빛이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날카로운 공격이 아니라 따뜻한 포옹이다. 하루에 한 번은 불평할 일이 있어도 참고 칭찬을 해주자. 내 생각을 표출하기 전에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결과보다도 과정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칭찬할 일이 생긴다. 병원 원장으로 있는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수없이 만났다. 주로 의사 대 환자로서의 만남이었지만 그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대인관계의 기본기가 잘 닦여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 그러나 기본 틀만은 확실하게 갖추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기본기를 갖추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서서히 변신해가면서 성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세상에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다양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비록 인종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호감을 느끼는 인간상은 비슷비슷하다. 주변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끌리는 사람과 왠지 모르게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다면 노트에다 세세하게 적어가면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라. 기본기를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성공을 꿈꾼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먼저 다가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갑자기 시작한 운동이 건강을 망친다.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동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꾸준한 운동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러나 아무리 운동이 몸에 좋다 해도 중용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된다. 평상시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고 식은땀이 나거나 몸이 자꾸 불어나면 그제야 운동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4가지를 명심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 하나, 운동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한다. 운동은 자신의 체형과 체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관절염,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무작정 시작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혈압, 비만, 관절염,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걷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머리를 들고 속보로 걸으면 인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신체 기능을 활성화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조깅은 무산소 운동 위주로 몸을 관리해왔던 사람, 평상시 운동이 부족한 사람, 가족들이 비만이나 성인병을 앓고 있는 경우 예방 차원에서 시작하면 좋다. 달리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창 맛을 들이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많이 달리게 된다. 그런데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자전거, 수영, 등산, 스케이트 등은 무릎 관절이나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줄넘기, 조깅, 역도,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골프, 격렬한 에어로빅 등은 오히려 몸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알맞은 운동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 둘,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한다. 눈 뜨자마자 운동을 시작하거나 종일 앉아서 지내다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와서 급격히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박수가 증가한다. 고혈압 환자나 심장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딱딱한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풀어주다 보면 심박수가 서서히 높아진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해야 몸이 유연해져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스트레칭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적합하다. 근육과 힘줄을 서서히 늘리고 몸의 중요한 관절을 풀어주어야 한다. 운동이 끝나면 반대로 뜨거워진 몸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서서히 식혀야 한다. 심박수를 서서히 떨어뜨려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혈관 속의 백혈구와 적혈구가 뭉쳐서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운동량은 조금씩 늘려나간다.
과거 건강했던 시절만 생각하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할 경우 몸에 무리가 온다.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허리와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등산도 무리할 경우 오히려 몸 상태를 악화시킨다. 낮은 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고도를 높여나가는 게 좋다. 조깅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2-3km 정도를 가볍게 달리는 게 좋다. 달릴만 하다고 해서 갑자기 거리를 늘리게 되면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된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체가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져 외부 바이러스가 손쉽게 인체로 침투한다. 운동선수도 대회를 앞두고 강한 훈련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체내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나 몸살에 걸린다. 승부욕이나 집착은 버리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즐겨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넷, 운동은 규칙적으로 한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 될 경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생체 리듬도 깨어지고 피로도도 높아져서 역효과가 난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4회 정도 하루에 20분에서 40분 이내에 하는 게 좋다.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서 운동이 습관처럼 몸에 완전히 붙으면 매일 해도 무방하다. 꾸준한 운동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러나 아무리 운동이 몸에 좋다 해도 중용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된다.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닥치는 대로 먹으면 안 먹느니만 못하듯이 운동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의욕보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오늘을 살아라. 미래의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 스타가 금메달을 따고 각종 기능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심없이 그 순간에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짜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지금에 충실하는 것이다.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루마니아 소년을 떠올린다. 153cm의 작은 키에 몸무게 40kg, 고작 14살에 불과했던 나디아 코마네치는 평균대 2단 평행봉 마루에서 놀라운 연기를 펼쳐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올림픽 체조 역사상 그 누구도 받은 적이 없었던 10점 만점을 받았다. 체조는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플레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9.9점 이상 주지 않는 게 그 당시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아름답고 완벽한 플레이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심판관들은 10점 만점을 주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무려 7번씩이나 주었고 타임지는 그녀를 인간의 몸을 빌려 지상에 나타난 요정이라며 극찬했다. 코마네치는 4년 뒤 모스크바 올림픽에도 출전해서 2단 평행봉과 마루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녀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1989년 그녀는 미국으로 망명했고 올림픽 평행봉 금메달리스트인 버트 코너와 1996년 결혼했다. 나는 우연히 그녀와 만났다. 2008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체조 갈라쇼의 총책임을 맡고 내한했던 그녀가 우리 병원을 방문해서 발목 치료를 받은 것이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지녔던 작은 몸집의 앳된 소녀는 어느새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47세의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다. 나는 1976년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던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토록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진 연기를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6살부터 체조를 시작했다는 그녀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고된 훈련 때문에 경기가 쉬었다. 그게 나의 비결이다. 그래서 나는 승리했다. 코마네치가 남긴 명언이다. 너무 간단한가? 그렇다면 그녀가 펴낸 미래의 금메달리스트에게 라는 책에서 성공 비결을 찾아보자. 살아온 과정과 인생 철학이 담긴 솔직 담백한 자서전인데 그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날마다 체육관에 가서 각각의 기술을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전체를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각각의 단계, 반복 연습, 실패 또는 성공의 과정 자체가 나를 향상시켰기 때문에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닐까요? 원하는 것을 찾고 꿈을 이룰 때까지 날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진정 좋아하는 일이라면 즐겁겠지요. 스포츠 스타로 성공하면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린다. 광고에 출연하고 경기 결과는 물론이고 사생활까지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언론과 SNS에 오르내린다. 겉보기에는 더없이 화려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인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인내력과 자기관리를 위한 노력이 숨겨져 있다. 피겨 요정인 김연아 선수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하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매일 연습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매일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존경심이 들 정도이다. 방송 촬영 도중에 몸을 푸는 김연아 선수에게 기자가 스트레칭할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몸에 습관이 붙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자기 집을 찾아갈 때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좌우를 두리번거린다. 아직 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는 분명해야 하지만 매 순간 생각이 너무 많으면 행동이 더딜 수밖에 없다. 책상에 앉을 때마다 일은 왜 하는가? 공부는 왜 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은 정신이 산만해서 쉽게 집중하지 못한다. 그런 질문은 먼저 끝내놓고서 책상에 앉아야만 곧바로 공부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올림픽에서 메달은 일종의 상징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에게 주는 칭찬이자 격려인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메달을 따고 스타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선수들처럼 뚜렷한 가치관과 목표를 갖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머지않은 날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지 않겠는가? 스포츠 스타의 외면적인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자. 그들의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배워서 나의 일에 적용시킨다면 얼마든지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성공을 찾아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라. 부자로 살 것인가? 빈자로 살 것인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돈을 많이 쌓아두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관련된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가짐, 돈을 벌어주는 일을 사랑하는 가치관까지 다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젊은이가 부자가 되어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껏 가보고 싶어 한다.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관리해야 할 일이 많기에 시간이 빠듯하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번 주위를 살펴보자. 돈이 많아 아쉬움 없이 펑펑 쓰면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음식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다. 부자들보다는 일반 서민들이 맛있는 집들을 더 많이 알고 잘 찾아다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옛말에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물론 인색한 부자도 있겠지만 부자가 더 인색해 보이는 데는 상대적인 요소도 적지 않다.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으니 도움을 청할 때도 아예 기대하지 않거나 기대의 폭이 작은 반면 부자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심리 상태가 이러하다 보니 부자는 도움을 주고도 오히려 욕을 얻어먹기도 한다. 나중에 욕을 먹을지라도 일단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성공 비결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부자들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면 악착같이 가지려 하며 때에 따라서는 집착에 가까운 면도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 하고자 결심하고 시작한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남들이 모두 다 하는 일보다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살려서 독창성이 있는 일에 몰입한다. 한눈 팔지 않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꾸준히 한 우물을 파다 보면 결국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성공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한때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IMF 시절 많은 직장인들과 공무원들이 퇴직을 한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음식 장사에 무작정 뛰어들었다. 남들이 하는 비슷한 품목을 가지고 고급 인테리어에 시설 투자를 하며 뛰어들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도산하여 문을 닫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다. 아무런 개성과 독창성 없이 벌이는 일들은 10중 8구 모두 실패한다. 반면 독창성을 가지고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틈새 시장을 파고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독창성이라 하면 모두들 막막해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생각만 하기 때문이다.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궁리를 하다 보면 나에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독창성이 발휘된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끝낸 뒤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도중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성공이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수없이 이겨낸 사람들의 몫이다. 둘째, 부자들의 주위에는 반드시 돈을 벌어주는 귀인들이 있다. 그들은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귀인들은 주변에 머물기도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만나기도 한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인도 나쁜 사람도 많이 꼬이기 마련이다.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온다. 여기에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며 귀를 솔깃하게 한다. 그 중에는 선량한 사람도 있지만 사기꾼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부자들은 기가 막히게 이런 사람들을 잘 구분한다.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하지만 사업에 대한 자기중심이 확고하기 때문에 좀처럼 현혹되지 않는다. 일확천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능력이나 현실에 벗어나는 사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마치 인내하고 인내하며 타겟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방아쇠를 당기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쉴 수가 없다. 사람들이 한탕주의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까닭은 열심히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기회가 몇 번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일 안 하고 놀면서 일확천금에 눈이 멀다 보면 요행에 기대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좌절해서 목숨을 끊기도 한다. 투자와 투기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 부자들은 투자에는 해박하지만 투기는 경계한다. 그 어떤 음식이든 간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홈런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욕심보다는 단타라도 쳐서 출루하겠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다 보면 우연찮게 홈런도 터져나오는 법이다. 부자가 되려면 자기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무시할 수 없다. 귀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야 한다. 대인관계를 할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은 작은 돈은 벌지언정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귀인들이 슬며시 찾아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셋째, 부자들은 돈도 좋아하지만 일 자체를 사랑한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일 자체가 즐거울 수 없다. 즐겁지 않은 일에는 열정을 바칠 수 없고 열정을 바치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렵다. 직장인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직업에 회의적이다.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 할 만하냐고 물으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죠. 먹고 살 길만 있었다면 진작 때려치웠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곤 한다. 그 좋아하는 돈을 버는 일인데도 다수의 직장인들이 이를 지겨워한다. 대신 그처럼 힘들게 번 돈을 쓰는 일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척 즐거워한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일은 지겨운 것이라는 공식이 숨겨져 있는 듯하다. 자신의 일에 사랑이 없다 보니 야근이라면 질색을 한다.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주의이다. 그러나 부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만큼 일을 사랑한다. 소중한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인데 싫어할 이유가 없다. 일반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에 대한 애정을 갖고서 열정을 쏟아붓는다. 밤낮으로 일에 흠뻑 빠져서 지내다 보니 몇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돈도 불어난다. 결국 부자와 빈자는 일에 대한 마인드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한 우물을 파되 오락처럼 일을 즐길 줄 알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약간의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보다는 한 직장에서 열정을 바쳐서 성실히 일하는 게 현명하다. 내가 열정을 바쳐서 일한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고위 간부들은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일을 사랑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능력을 인정받아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듯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요행이나 공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인내심, 진정성 있는 대인관계, 일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비로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부자로 살 것인가 빈자로 살 것인가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과거처럼 많지는 않다 해도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만 지니고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이니 믿음을 갖고 세 가지 것들을 그대로 실행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인생을 즐기고 진정으로 잘 놀 줄 아는 것은 복이다. 그리고 젊음은 그런 열정을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많은 젊은이가 물질을 쫓아 젊음의 특권을 외면하고 있다.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시야를 넓히고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많은 것에 도전하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자신이 원했던 기업에 입사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던 학업을 선택했고 대학에서 배운 전공 분야를 살려서 생산 현장에 뛰어들거나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직장을 얻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을 더 이상 학문을 연구하는 상아탑이라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단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스펙을 쌓는 기관 정도로 인식하는 듯하다. 젊은이의 야망을 펼치며 미래의 꿈을 토론하고 학문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광경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오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우선일 수 있지만 평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인생을 바쳐야 한다. 그런데 좁고 편협한 시선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불행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학창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열정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다. 자유로운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배우고 싶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산악인으로 체력을 다질 수도 있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배낭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기타를 배울 수도 있고 윈드서핑을 즐길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취미생활을 한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며 젊음을 불태워야만 훗날 되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는다. 난 아쉽게도 대학 다닐 때 이러한 낭만적인 취미생활을 하지 못했다. 휴양지에 가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 젊었을 때 수영이라도 제대로 배워놓았다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수영을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절로 든다. 그뿐이 아니다. 사진반에 들어가 출사를 다니면서 멋진 풍경을 사진에 담아놓았더라면, 지도 한 장 들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더라면, 사이클 타는 동호회라도 들어가서 전국의 풍경을 구경했더라면, 하다못해 제2 외국어라도 확실하게 배워놓았더라면 하는 마음마저 든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스포츠도 없고 취미로 이뤄놓은 것도 없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기만 하다. 나는 가끔씩 놀고 싶어도 놀 줄을 몰라서 놀지 못한다. 잘 노는 것도 복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알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안다. 시간 낭비해가며 노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부러워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진심으로 잘 노는 사람이 부럽다. 실컷 놀고 나서 자신이 만족하고 흡족해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나 자신이 만족하고 흡족해하는 것으로 일을 택했다. 일을 통해서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천직을 의업으로 삼아왔기에 일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 어떤 놀이보다도 즐거웠고 보람됐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젊었을 때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젊은 후배들에게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세상이므로 젊었을 때는 일에 대한 욕심 부리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신이 내게 옛날로 돌아갈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리라. 한평생 살면서 후회했던 꼭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정신도 절정에 달하는 인생의 황금기를 그렇게 보내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도전해보는 것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나 이 넓은 세상에서 평생 즐기면서 해야 할 일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 일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시야를 넓혀야 한다. 나는 대학생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즐기는지 그 일을 찾는 것이다. 그것은 좋은 학점을 받는 것보다,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외국어를 능숙하게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 일을 찾기만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